바로 그 다음 주제는요, 이겁니다. T앱 브리치라고 해서 T라는 앱이 있대요. 요 T라는 앱에서 72,000장의 사진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T앱이라고 하면은 뭐 차 마시는 그런 앱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T라는 앱은요, 우먼 온리 데이팅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 전용 커뮤니티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여성 전용 커뮤니티 앱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들, 걔네들 진짜 안전한 사람 맞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들어오면요, 실제로 자기가 데이트했던 상대의 남자 사진을 올려. 그리고 얘는 이렇다, 얘는 저렇다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야. 물론 남자의 허락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 입장에서 나 지금 이 남자랑 만나봤는데 얘는 이렇더라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냥 남자 사진 올리고 얘 쓰레기임 이라고 하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남자는 실명제인데 여자는 익명입니다. 이게 진짜 있냐? 물론 여러분들도 의아하겠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있었습니다. 목적은 아주 정의롭습니다. 위험한 남성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이런 앱입니다. 이 T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거 가장 못 참는 애들이 있죠. 물론 우리들도 참기 힘든데 극단적으로 못 참는 애들 누구예요? 바로 포첸이죠. 자, 이 포첸에서 이 앱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이런 게 어딨냐? 하면서 야, 우리 여기 한번 털어보자. 포첸에서 T라는 앱을 털기로 작당 모의합니다. 해서 놀랍게도 포첸에 하루 뒤에 글이 올라옵니다. 님들, 내가 여기 텀 하고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업로드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해킹을 하려고 했는데 해킹을 할 게 없었어. 사실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 이 T라는 앱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냐면, 이 앱이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그냥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DB를 접근할 때는 크리덴셜이라든가 토큰이라든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픈 더 도어, 그냥 주소창에다가 주소 넣고 엔터 누르면 여기에 있는 회원 정보랑 개인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해커들은 반발합니다. 님들, 그거 말 좀 고쳐주세요. 솔직히 T 해킹을 해킹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UR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은 아니고 그냥 가서 다운로드한 거예요. 그래서 T는 해킹 사고가 아니라 T 다운로드 사건으로 제가 정정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T 다운로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급해졌죠. 이 T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들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거기에 있는 것들은 옛날 자료들이에요. 2024년에 가입한 분들은요 데이터가 안전하니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글을 올리는데, 그러나 X에서 활동하고 있던 VX 언더그라운드라는 분이 이상한 거야. 어라? 아니 이상한 게 2025년 데이터도 있는데 그게 옛날 자료라고? 이상하죠. 그래서 VX 언더그라운드라는 분이 너무 이상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직접 들어가 봅니다. 잠깐만, 니네 지금 고쳤다고 했잖아. 지금은 안 들어가진다며. 왜 들어가지지? 분명히 고쳤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트위터에 올리고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옛날 자료라며 왜 글을 업로드하면은 왜 여기에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맛집이구나 소문이 납니다. 여기 T라는 앱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공개하는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뜯어봐. 알고 보니까 여기에 GPS 정보도 모으고 있었네. 제가 한번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하면서 이 T 앱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의 지도까지 만들어. 여기에서 유출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길래 지금 난리냐? 바로 이 T라는 앱이 여성 전용
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한대요. 셀카를 받고요. 신분증 같은 거, 내가 여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하는데 이 자료들 그리고 거기에 썼던 댓글들, DM들 이 모든 게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앱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여자의 얼굴들이 지금 다 역으로 공개가 돼서 포첸이라는 그 사이트에서는 지금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나쁘고 악질인데, 포첸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곳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놀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대충 상상이 가죠. 그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공개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거든요. 이거 사실 함정이다. 여성 혐오자가 일부러 이 앱을 만들고 일부러 데이터베이스 전체 공개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를,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공개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데,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추측이 나옵니다. 저거 혹시 바이브 코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그럴싸한 게, 테스트용 코드나 보통 공부용 앱을 만들 때는 계정 정보 이런 거 없이 오픈으로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만들어줘 해서 앱 나온 거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바이브 코딩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내가 생각했던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노말팅님, AI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 좋은 이야기 같지만요, 누구나 독을 뿌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례로만 봐도 알겠지만,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정보 보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무작정 맡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인공지능이 아주 잘 만들어서 보안 문제들을 다 없게 만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놓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인증과 인가 부분,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야 하는 로직 부분에서 이런 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 그렇게 유행이다 라고 해서 이제 커서라든가 뭐 GPT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웹을 하나 만들어 봐. 그리고 제가 한번 뜯어보면 나오는 취약점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맡기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위험한 시대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에이, 노말팅님, 또 인공지능 무시한다. 요새 엄청 발전했다니깐요. 이렇게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최근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은요, 바이브 코딩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X라는 플랫폼에다가 1일차, 2일차, 3일차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바이브 코딩 7일차. 저는 중독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문제는 9일차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생각에 설레었는데 운영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작업해야 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한테 신신당부를 했대요. 제발 혹시 모르니까 프로덕션으로 코드를 적용할 때는 나한테 동의를 구하던가 아니면 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코드를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운영 쪽에 있는 DB에 손을 대서 DB를 삭제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임원 1206명과 회사 1196개의 데이터가 파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발자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AI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랬지 하니까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판단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 어쩌죠? 그래서
제이슨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나이가 다시 한번 랩플립 믿나 봐라. 여러분들 AI를 활용한다는 건 물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AI를 쓰지 말자는 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무지성 AI 시대는 조금 꼰대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맹신하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멀팅님, 에이 그거는 아직 발전을 안 해서 그래요. 나중에 이게 AI가 진짜 발전되면 이것도 다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될 건데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해요. 인정합니다. 나중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AI 시대 올 거 저도 인정하고 그리고 유망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지금 딸깍에 의존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꼰대라고 말하려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고 자문을 조금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라고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셨죠? 저도 인공지능 검색할 때 종종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환각현상이라고 막 그거는 인공지능을 잘 못 써서 그래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솔직히 제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저번 라이브 준비를 할 때 어떤 그 판결문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문을 GPT한테 주면서 여기에서 땡땡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했더니 땡땡 내용이 9페이지에 있대. 그래서 제가 9페이지를 봤는데 그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9페이지에 그 단어가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 PDF 전체에 그 단어가 없어 라고 말했더니 있대. 9페이지에 무조건 있대. 아니 없다고.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있대. 없다고 제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끝내. 너무 거짓말을 해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주제는 GPT를 안 썼습니다. 저번 라이브도 없었고 제가 2주 전에 그 판결문 전문을 다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번 인공지능한테 맡겼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쓰실 때는 잘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의존하지는 말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